제 3장의 주제는 자바 언어에서 상속과 그리고 제네릭 프로그래밍의 개념입니다. 이 수업이 자료구조 수업인데 이 자바 언어 자체에 대한 내용이 애초에 제가 구상했던 것보다는 좀 길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자바에서의 자료구조는 C와 같은 절차적 언어에서의 자료구조와는 좀 근본적으로 다른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자바 언어에서 제대로 된 자료구조를 공부하기 위해서는 사실 그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의 개념에 대해서는 이제 반드시 알아야 하기 때문에 좀 어쩔 수 없는 면이 있고 그리고 또 이제 또 다른 측면으로는 이게 학기 중에 하는 그 정규 수업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좀 시간적인 제약에서 자유로워서 원래 그 학기 중 수업이라면 그냥 간단하게 개념만 설명하고 넘어갈 부분들을 이제 최대한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애초에 제가 의도했던 것보다 지금 수업의 강의 앞부분이 좀 길어지고 있습니다. 뭐 그냥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일단 3.1절의 주제는 상속입니다. 상속의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우선 간단한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어떤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하나의 한 대의 컴퓨터를 표현하기 위한 어떤 클래스를 우리가 만든다고 생각을 해보면, 그래서 이 클래스 컴퓨터라는 걸 만드는데 거기에 이제 어떤 데이터 멤버들을 둘 거냐면, 이게 이제 한 대의 컴퓨터니까 뭐 매니팩처러는 이제 제조사, 그러니까 그게 뭐 삼성이다, LG다, 뭐 델이다, HP다 이런 이제 제조사. 그 다음에 프로세서가 뭐냐, 뭐 i3냐, i5냐, i7이냐 뭐 이런 거. 또 램이 몇 기가냐, 뭐 하드디스크가 또 몇 기가냐, 그 다음에 CPU 속도가 뭐 몇 기가헤르츠냐, 뭐 이런 정도의 어떤 데이터 멤버를 두는 클래스 컴퓨터를 우리가 만든다고 생각을 해보죠. 뭐 이것은 그냥 예이니까 뭐 왜 이런 멤버가 있어야 되냐, 뭐 그런 질문은 무의미하겠죠. 제가 좀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미리 타이핑을 해두었습니다. 그래서 이 클래스 컴퓨터는 한 대의 지금 클래스 컴퓨터는 한 대의 컴퓨터를 표현하기 위한 클래스입니다. 그래서 데이터 멤버를 이렇게 manufacturer는 물론 문자열이겠죠. 프로세서도 그냥 문자열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램 사이즈와 디스크 사이즈는 정수고 프로세서 CPU 속도는 실수로 이렇게. 그래서 지금 제가 챕터 3라는 프로젝트를 만들고 그 안에 섹션 1이라는 패키지, 그리고 그 안에 컴퓨터 클래스를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 일단 요 생성자 얘기는 좀 나중에 할 거니까 일단은 없는 걸로 이렇게 생성자. 그 다음에 몇 개의 이제 메서드들을 만들었는데, 예를 들면 컴퓨트 파워라는 메서드는 이 컴퓨터의 그 계산 능력을 리턴해 주는 건데, 물론 이건 뭐 애매한 얘기, 어떤 컴퓨터의 계산 능력이라는 건 물론 뭐 딱 어떻게 이렇다라고 정의할 수 없는 애매한 개념인데, 여기에서는 그냥 램 사이즈 곱하기 CPU 속도를 우리가 그 컴퓨터의 계산 능력이다 이런 식으로 가정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그냥 가정입니다. 그러니까 왜 이러냐 이런 질문은 의미가 없겠죠. 그냥 우리가 이렇게 지금 가정을 해보겠다라는 거고, 그냥 예니까. 그 다음에 뭐 get RAM size, get processor speed, get disk size는 그냥 이 각각의 데이터 멤버의 값을 리턴해주는 간단한 public access method입니다. 물론 지금은 이제 제가 지금 강의 슬라이드에 있는 코드와 이 코드의 차이는 이 데이터 멤버들을 제가 일부러 다 퍼블릭으로 바꾸었습니다. 강의 슬라이드에는 이게 다 프라이빗 멤버로 되어 있는데 약간 얘기 순서상 일단 퍼블릭으로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데이터 멤버들이 퍼블릭이라면 사실 이런 그 액세서 메서드는 이제 굳이 필요하지는 않겠죠. 왜냐하면 데이터 멤버가 퍼블릭이니까 그 직접 액세스할 수 있으니까 굳이 요 세 개의 메서드는 뭐 있어도 그만 없어도
좀 그만이지만 일단 이렇게 넣어두겠습니다. 그 다음 toString 메서드를 포함하고 있는데 toString 메서드는 항상 그 객체의 어떤 값들을 하나의 문자열로 이렇게 표현해서 리턴해주는 그런 일을 하는 메서드의 이름을 우리가 이제 toString이라고 보통 짓습니다. 그래서 주로 어떤 데이터를 화면에 출력하거나 할 때 편리하게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컴퓨터 클래스의 toString 메서드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manufacturer는 manufacturer고 줄을 바꿔서 요거는 줄을 바꾸겠다는 거죠. CPU는 프로세서고 RAM은 램 사이즈 메가바이트고 이런 식의 좀 그럴듯한 문자열을 만들어서 출력해 리턴해주는 메서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클래스 컴퓨터를 만들었는데 그런데 이제 어떤 이유로 우리가 그냥 컴퓨터가 아니라 이제 한 대의 노트북을 표현하는 그런 클래스가 추가적으로 필요하게 되었다. 이렇게 한번 상황을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노트북이라는 것은 사실은 그 자체로 일종의 컴퓨터이죠. 따라서 이 컴퓨터가 가지고 있는 속성들, 그러니까 제조사, 뭐 CPU가 뭐냐, 램 사이즈가 얼마고, 디스크 용량이 얼마고, CPU 속도가 얼마다라는 이런 속성들은 노트북이라고 하더라도 그대로 다 가지고 있겠죠. 왜냐하면 노트북도 일종의 컴퓨터이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는 거기에다 더해서 보통 노트북에서는 이 스크린 사이즈가 굉장히 중요하죠. 뭐 13인치냐 15인치냐 이렇게. 그 다음에 또 노트북에서는 무게가 굉장히 중요한 팩터죠. 그래서 무게가 몇 킬로그램이냐 뭐 이런 이제 속성들을 더 추가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이 원래 컴퓨터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속성들을 그대로 포함하고 있으면서 거기에 뭐 이런 것들이 더 추가되는 그런 새로운 클래스 노트북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 거냐? 물론 뭐 만들면 되겠죠. 그래서 클래스 노트북이라는 클래스를 우리가 이렇게 만든다면 그러면 이 노트북 클래스도 역시 이 컴퓨터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이 데이터 멤버를 그대로 다 가지고 있으니까 카피를 하고 그리고 거기에 스크린 사이즈와 무게라는 데이터 멤버를 이렇게 추가를 해주면 이런 식으로 노트북 클래스를 작성을 하면 되겠죠. 뭐 이렇게 노트북 클래스를 작성해서 안 될 일은 딱히 없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다 보면 지금 이제 문제라기보다는 이제 일단 뭔가 이렇게 주목할 점이 뭐냐면 이 노트북이라는 것은 그 자체로 일종의 컴퓨터이기 때문에 이 컴퓨터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이 5가지 속성을 그대로 다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이 컴퓨터 클래스를 작성할 때 타이핑했던 이 5줄을 물론 이제 저는 복사 붙여넣기를 했지만 뭐 어쨌거나 이제 다시 똑같이 이렇게 타이핑을 이름을 바꾸는 것도 오히려 어색하죠. 왜냐하면 어차피 같은 의미인데 이름을 굳이 다르게 바꾸는 것도 이상하고 그러니까 똑같은 코드를 이렇게 그대로 타이핑을 해야 된다는 거죠. 물론 뭐 그렇게 하겠다면 그렇게 해서 안 될 이유는 없지만 일단 이것은 그렇게 썩 마음에 들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프로그래머들은 누구나 사실은 마찬가지겠지만 한 문장이라도 똑같은 문장을 2번 치는 걸 아주 싫어하죠. 이런 코드의 중복을 아주 싫어합니다. 물론 이런 코드의 중복이 싫다는 건 뭐 그렇게 중요한 이유는 아니고 좀 마이너한 이유이긴 하지만 어쨌거나 만약에 더 나은 방법이 있다면 당연히 더 나은 방법대로 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면 이 노트북 클래스를 작성을 할 때 이 노트북 클래스를 지금 제가 한 것처럼 이렇게 컴퓨터 클래스와 완전히 별개의 클래스로 이렇게 새로 작성을 하지 않고 뭔가 이미 작성해 놓은 컴퓨터 클래스를 그냥 조금 확장해서 우리가 이 노트북 클래스를 작성을 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노트북이라는 건 이 컴퓨터 클래스를 우리가
클래스에다가 컴퓨터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이런 멤버들에다가 내가 필요로 하는 몇 가지 멤버를 더 추가하면 되는 거니까 이 컴퓨터 클래스를 좀 확장한 클래스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면 이 노트북 클래스는 컴퓨터 클래스를 확장한다 라는 의미에서 이 자리에 extend 컴퓨터 이렇게 쓰고, 즉 의미는 이 노트북 클래스는 기존에 존재하는 컴퓨터 클래스를 확장한 클래스다 라고 쓰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이렇게 extend 컴퓨터라는 두 단어를 여기에 추가하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 이 노트북 클래스는 이 컴퓨터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모든 멤버들, 데이터 멤버뿐만이 아니라 이 메서드들까지 그것을 그대로 상속받아서,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상속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물려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눈에 그렇기 때문에 상속을 받아서 가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5개를 우리가 여기에 써줄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써주지 않더라도 이미 컴퓨터 클래스 안에 있는 모든 멤버들을 이렇게 물려받아서 자동으로 가지고 있게 되니까 굳이 따로 다시 또 써줄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는 내가 뭔가 추가해주고 싶은 멤버들만 더 추가를 해주면 된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이 어떤 하나의 클래스를 extend해서 새로운 클래스를 정의하는 방법이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원래 있던 클래스의 모든 멤버들을 이 새로운 클래스가 상속받게 된다라는 개념입니다. 자, 간단하게 우리가 테스트를 해보기 위해서 여기에다가 메인 함수를 하나 만들어서 static void main string 메인 함수를 만들어서 과연 그런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죠. 우리가 노트북 객체를 하나 만들어서 이 노트북 객체에 예를 들면 manufacturer는 데일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노트북 객체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클래스 노트북 안에는 눈에 보이기로는 manufacturer라는 멤버가 없죠. 눈에는 안 보이죠. 하지만 실제로는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요 문장이 지금 test.manufacturer 했는데 아무 문제가 없죠. 그 얘기는 이 테스트 객체 안에 manufacturer라는 필드가 존재한다는 뜻이죠. 왜 존재하느냐면, 여기에 안 써놨지만 왜 존재하느냐면 이 컴퓨터 클래스 안에 manufacturer라는 멤버가 여기 있고, 그리고 이 노트북 클래스는 컴퓨터 클래스를 extend 했기 때문에 컴퓨터 클래스 안에 있는 모든 멤버들을 자동으로 상속받아서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test.processor는 뭐 i5다, 이렇게. 또 test. 램 사이즈는 4기가다. test. 디스크 사이즈는 뭐 1테라다. 1테라면 1000기가다. 테스트. 프로세서 스피드는 뭐 3.2기가, 이건 정수니까 3.2기가다, 뭐 이런 식으로. 물론 거기에 이제 테스트. 이 테스트는 지금 컴퓨터 객체가 아니라 노트북 객체이기 때문에 이 5개의 멤버뿐만이 아니라 내가 거기에 추가해준 스크린 사이즈는 예를 들면 15인치고 뭐 15.6인치고 테스트. weight는 1.2kg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원래 컴퓨터 클래스 안에 있는 데이터 멤버뿐만이 아니라 내가 추가해준 이 2개의 데이터 멤버들을 가지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데이터 멤버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면 테스트. compute power, 이것은 메서드니까 우리가
system.out.line 이렇게 해서 이렇게 출력을 해보죠. 그러니까 이 테스트 객체는 지금 이 노트북 클래스 안에는 컴퓨터 파워라는 메서드가 물론 눈에 보이진 않지만 이 컴퓨터 클래스 안에 컴퓨터 파워라는 메서드가 있고, 그리고 역시 그것이 상속되어서 눈에 보이진 않지만 이 노트북 클래스 안에도 컴퓨터 파워라는 메서드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테스트.점 컴퓨터 파워를 호출할 수 있는 거죠. 한번 실행을 해볼까요? 12.8 왜 12.8이죠? 램 사이즈가 4고 프로세서 스피드가 3.2니까 3, 4, 12, 12.8 이렇게 출력이 되었습니다. 또 자, 그래서 이것이 이제 상속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상속의 개념은 아주 간단합니다. 내가 기존의 어떤 클래스를 이미 만들어서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이 클래스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는 어떤 새로운 클래스를 만드는데, 이 밀접한 관련이라는 게 사실은 아무 밀접한 관련이 다 되는 건 아니고, 그런 걸 우리가 이제 원래 이저 관계다 이런 식으로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저 관계라는 건 뭐냐면 노트북 is a 컴퓨터죠. 그러니까 노트북은 일종의 컴퓨터죠. 그러니까 반대는 성립하지 않죠. 컴퓨터 is a 노트북. 컴퓨터라고 해서 이게 다 노트북인 건 아니니까. 그래서 이런 is a 관계에 있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어떤 클래스를 이미 내가 하나 가지고 있는데 이 기존에 있는 클래스와 is a 관계에 있는 어떤 새로운 클래스를 내가 만들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이 두 클래스가 is a 관계라는 얘기는 노트북이라는 건 is a 컴퓨터, 일종의 컴퓨터이기 때문에 이 컴퓨터 클래스 안에 있는 이 멤버들은 어차피 이 노트북 클래스 안에도 다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다가 추가로 내가 이제 그냥 일반적인 컴퓨터에는 없는 노트북에만 있는 몇 가지 속성들을 더 추가해서 새로운 클래스를 만들고 싶을 때, 그럴 때 이 노트북 클래스를 맨 땅에서 새로 작성을 해도 물론 뭐 안 될 거는 없지만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훨씬 더 간단하게 이렇게 새로운 클래스를 정의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경우에 우리가 이 노트북 클래스는 그냥 이 컴퓨터 클래스를 익스텐드해서 확장해서 이 노트북 클래스를 작성하게 되고, 확장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클래스를 정의할 때 extend 컴퓨터 이렇게 한 줄을 적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이 컴퓨터 클래스 안에 있는 모든 데이터 멤버뿐만이 아니라 메서드까지 모든 걸 얘가 상속받아서,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상속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물려받아서 이 노트북 클래스에는 비록 눈에 보이진 않지만 실제로는 다 가지고 있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에 우리가 이 두 클래스의 관계에 대해서 이 컴퓨터 쪽을 우리가 슈퍼 클래스다 이렇게 부르고, 이쪽을 노트북 쪽을 우리가 서브 클래스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둘의 관계에서는 컴퓨터 클래스가 대장이고 노트북 클래스가 그거의 쫄병이다. 뭐 이런 의미에서 이쪽을 슈퍼 클래스, 이쪽을 서브 클래스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혹은 또 실제로는 많이 쓰는 용어 중에 하나가 베이스 클래스와 익스텐디드 클래스 이런 말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슈퍼 클래스 혹은 베이스 클래스, 이쪽은 서브 클래스 혹은 익스텐디드 클래스, 혹은 뭐 이렇게 이쪽은 패런트 클래스고, 그러니까 부모 클래스고, 이쪽은 자식 클래스다. 컴퓨터로부터 노트북이 나왔으니까 이 자식이다 이런 의미에서 parent class, child class 뭐 이런 용어도 종종 씁니다. 그래서 이럴 때 슈퍼 클래스, 베이스 클래스, 서브 클래스, 익스텐디드 클래스 이런 용어를 쓴다는 거. 그러니까 컴퓨터 클래스는 노트북 클래스와의 관계에서는 슈퍼 클래스이고, 노트북 클래스는 컴퓨터 클래스의 서브 클래스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is a relationship의 예를 조금만 더 들어보면, 뭐 예를 들면 사람과 학생, 이것은 뭐 아주 전형적인 is a class입니다. 그러니까 학생은
is 사람인 거죠. 학생은 뭐 일종의 사람입니다. 역은 성립하지 않죠. 사람이라고 해서 다 학생인 건 아니니까. 또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사람이라면 뭐 예를 들면 이름과 나이와 뭐 이런 주소와 이런 걸 일반적으로 가지겠죠. 그러면 학생은 어차피 사람이니까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속성을 학생도 다 가지고 있다는 뜻이죠. 이름, 나이, 주소 이런 걸. 그리고 모든 사람이 다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학생이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속성들이 더 있겠죠. 예를 들면 뭐 학번이라든가 뭐 이런 건 모든 사람이 다 가지고 있는 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한 사람을 표현하는 클래스를 만들었는데 내가 한 명의 학생을 표현하는 클래스를 만든다면 그 클래스 안에는 어차피 이 클래스 사람 안에 들어가는 모든 멤버들을 다 가질 거니까 두 개를 완전히 따로 만드는 것보다는 이 클래스 사람을 확장해서 클래스 학생을 만드는 것이 더 낫다 이런 뜻입니다. 또 예를 들면 뭐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자동차하고 뭐 세단 이런 것도 일종의 이저 클래스겠죠. 모든 자동차가 세단은 아니지만 세단은 일종의 자동차이죠. 혹은 뭐 또 자동차와 거꾸로 어떤 탈 것하고 자동차 이것도 이저 릴레이션십. 하지만 관계는 반대겠죠. 자동차는 일종의 탈 것이지만 모든 탈 것이 자동차인 건 아니죠. 이런 이제 그냥 간단하게 이저 릴레이션십의 몇 가지 예를 제가 생각나는 대로 들어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컴퓨터 클래스를 이것은 뭐 똑같은 이야기이고요. 노트북 클래스를 만들 때 이렇게 컴퓨터 클래스를 상속해서 익스텐드해서 만들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제 그 상속의 이제 개념을 간단하게 살펴보았고, 하지만 이제 이 노트북 클래스는 제가 필요한 최소한의 일만 했기 때문에 아직 좀 충분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구색을 좀 갖춰보면 우리가 이 노트북 클래스를 만들었으니까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어떤 클래스를 만들면 아까는 제가 이 자, 노트북 클래스에 대해서 이 컴퓨터 클래스에는 이제 생성자를 이렇게 만들어 뒀는데 일단 이 생성자를 제가 이렇게 지우겠습니다. 그리고 노트북 클래스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성자를 한번 만들어 보죠. 그래서 노트북 그러니까 지금 두 번째 주제는 이 상속과 생성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노트북 클래스에 대해서 우리가 생성자를 한번 만들어 보면 일반적으로 생성자는 물론 그 클래스의 이 필드의 초기 값을 매개 변수로 받아서 그 데이터 멤버의 를 초기화하는 게 이제 물론 생성자의 그 가장 전형적인 이제 임무죠. 그래서 우리가 노트북 클래스의 생성자를 만든다면 뭐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은 이 노트북 클래스 안에 있는 데이터 멤버의 초기 값을 우리가 매개 변수로 이렇게 받겠죠. 그래서 manufacturer, 그 다음에 string, processor, 또 int, ram size, int, disk size, double, processor speed, 그리고 screen size, 또 weight 이렇게 지금 노트북 클래스의 데이터 멤버는 여기 써져 있는 건 2개지만 실제로는 7개죠. 그래서 7개의 값을 우리가 이렇게 할당 받아서 이 값들을 예를 들면 manufacturer는 매개 변수로 받은 man이고 또 프로세서는 프로이고 램 사이즈는 램이고
디스크 사이즈는 디스크고, 프로세서 스피드는 스피드고, 스크린 사이즈는 스크린이고, 웨이트는 웨이트고. 물론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이렇게 이름이 똑같을 때는, 그러니까 그 클래스의 데이터 멤버의 이름과 생성자에서 매개 변수의 이름이 똑같을 때는 그냥 이렇게 쓰면 누가 누군지 구분이 안 되니까, 이럴 때는 this.weight가 weight다 이렇게 한다고 했죠. 뭐 이게 싫으면 요거를 이름을 weight가 아니라 다른 걸로 바꾸면 되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노트북 클래스의 생성자를 이렇게 만들었다면, 이제 이 테스트 메인 함수에서 이 노트북 객체를 생성할 때 이제 이 데이터 값을 매개 변수로 주면 되겠죠. i5고, i5고, 램은 4기가고, 하드는 1테라고, 프로세서 스피드는 3.2GHz고, 스크린은 15.6인치고, 무게는 1.2kg. 이렇게 그렇게 한다면 이 라인들은 물론 통째로 필요가 없겠죠. 이렇게. 자, 뭐 별 문제 없겠죠, 당연히.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노트북 클래스의 생성자를 그냥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노트북 클래스만 생성자가 있는 건 이상하죠. 그래서 컴퓨터 클래스에도 당연히 생성자가 있는 게 낫겠죠. 그래서 제가 일부러 지웠던 이 생성자를 살려보겠습니다. 컴퓨터의 경우에는 데이터 멤버가 5개밖에 없으니까 그냥 5개의 초기 값을 받아서 그냥 역시 똑같은 일을 하고, 그래서 뭐 아무 문제 없죠. 이 컴퓨터 클래스 안에서는 아무 문제도 없습니다. 아무 문제도 없는데, 자, 노트북 클래스로 다시 가보면 아까는 없었던 문제가, 이 오류는 아까는 없었죠. 아까라는 게 뭐냐면 이 생성자를 제가 커맨드 처리를 이렇게 해 놓았을 때 그때는 아무 문제 없죠. 그런데 컴퓨터 클래스의 이 생성자를 만들고 났더니 노트북 클래스의 생성자가 뭔가 오류가 되었습니다. 이 오류의 내용을 보면 읽어볼까요? Implicit super constructor computer is undefined. 지금 뭔가가 없다, 뭔가 있어야 될 뭔가가 없다. 이제 뭐 이런 종류의 얘기인데, 자, 이제 이번 시간의 두 번째 주제는 이게 뭔가, 지금 왜 이게 오류인가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이제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이 상속의 개념은 뭐 사실 굉장히 간단한 거죠. 내가 어떤 한 클래스를 먼저 만들고 그 미리 만들어둔 클래스를 extend해서 새로운 클래스를 정의하면 원래 클래스에 있던 모든 데이터 멤버와 메서드들이, 즉 모든 것들이 자동으로 상속되어서 내가 굳이 타이핑하지 않더라도, 그래서 눈에 보이진 않더라도 다 상속받아서 가지고 있게 된다라는 게 상속의 개념입니다. 아주 지극히 간단한 개념이죠. 그런데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조금씩 이렇게 여러분이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룰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생성자와 관련된 규칙입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이제 여기까지 오는 동안 뭐 꽤 여러 개의 클래스들을 만들었는데, 이 클래스들을 만들 때 어떤 클래스에는 우리가 생성자를 이렇게 만들기도 하고, 또 강의 초반에는 우리가 생성자가 없는 클래스들도 많이 만들었죠. 그러니까 이렇게 예를 들면 텀2 이런 클래스에는 생성자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자바에서 우리가 어떤 클래스를 만들 때 이 클래스도 지금 생성자가 없죠. 그러니까 자바에서 어떤 클래스는 생성자를 가져도 되고 또 갖지 않아도 되고, 또 심지어는 이렇게 생성자가 꼭 하나가 아니라 2개 이상이어도 되고, 그게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규칙입니다. 하지만 사실은 좀 더 엄밀하게 말하면 자바에서 모든 클래스들은 반드시
적어도 하나의 생성자를 가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일과는 좀 모순되는 얘기인데,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생성자가 없는 클래스를 지금까지 많이 만들어서 써왔기 때문에. 그런데 뜬금없이 자바에서 모든 클래스는 반드시 생성자를 가진다라고 제가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이니까 일단 좀 모순된 얘기죠. 하지만 그게 무슨 뜻이냐면, 만약에 자바에서 어떤 클래스가 생성자가 없으면, 그러니까 사용자가, 그러니까 프로그래머가 생성자를 하나도 안 만들어주면, 그러면 이 자바 시스템이 자동으로 자기가 지 마음대로 생성자를 하나 만들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은 물론 생성자가 하나도 없을 경우에만 자동으로 생성자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성자를 하나라도 만들어주면, 그러면 이 자동으로 생성자를 만들어주는 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오직 내가 어떤 생성자도 만들어주지 않을 때, 그럴 때만 자바는 지가 알아서 자동으로 생성자를 하나 자동으로, 물론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자동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이 클래스 텀은 생성자가 없죠. 그러니까 내가 생성자를 하나도 만들어주지 않았는데, 그러면 사실은 뒤에서 지가 자동으로 이렇게 텀2 이런 생성자를 뭔가 하나 이렇게 지 맘대로 이렇게 만들어 버린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스템이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생성자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음식점에서 이제 그냥 서비스로 주는 안주에 해당되는 거니까 거기에 여러분이 큰 기대를 해서는 안 되겠죠.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얘가 내가 원하는 어떤 좀 많은 일을 해줄 거다, 이런 기대를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얘는 그냥 자동으로 주는, 말하자면 일종의 공짜로 해주는 서비스니까 얘는 실제로는 거의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그러니까 그냥 껍질만 있는 이런 생성자를 만들어 줍니다.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일단은 얘는 어떤 매개 변수도 받지 않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뭔가 이렇게 어떤 매개 변수를 자기 마음대로 정한다는 게 사실 좀 현실적으로 어렵죠. 그러니까 사용자의 의도를 꿰뚫고 어떤 매개 변수를 받는 생성자를 시스템이 자동으로 만들어 준다는 건 좀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떤 생성자를 만들어 주느냐면 노 패러미터 생성자를, 하나의 노 패러미터라는 건 물론 매개 변수를 하나도 받지 않는, 그러니까 딱 이런 모양의 매개 변수를 하나도 받지 않고, 그리고 매개 변수를 하나도 받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이 생성자는 사실상 하는 일도 없습니다. 그런 생성자를, 그러니까 그야말로 무늬만 생성자를 하나 자동으로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론 이 서비스는 생성자가 없을 경우에만 제공됩니다. 그러니까 생성자가 하나라도 있을 경우에는 이렇게 자동으로 생성자를 만들어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 의해서 이 노트북 클래스와 컴퓨터 클래스에 의해서 지금 컴퓨터 클래스에 이렇게 우리가 생성자를 만들어 두었다면, 그러면 이 자동으로 노 패러미터 생성자는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아까 우리가 이걸 이렇게 지웠을 때, 그래서 컴퓨터 클래스 안에 내가 만들어둔 생성자가 하나도 없다면, 그러면 시스템이 자동으로 노 패러미터 생성자를 만들어준다, 이런 뜻입니다. 그것을 정확히 기억을 하고, 이게 이제 첫 번째로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상속과 생성자와 관련된 규칙이고,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규칙은 뭐냐면, 모든 서브 클래스의 생성자는 먼저 슈퍼 클래스의 생성자를 호출합니다. 그러니까 서브 클래스의 생성자, 그러니까 우리에 의해서는 이 노트북 클래스가 지금 노트북 클래스가 컴퓨터 클래스의 서브 클래스니까, 이 노트북 클래스의 생성자 안에서는 반드시 이 컴퓨터 클래스의 생성자가 여기에 호출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 호출은 두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내가 명시적으로 호출을 해주거나, 이때 서브 클래스의 생성자에서 슈퍼 클래스의 생성자를 명시적으로 호출하는 명령어가 슈퍼입니다. 그러니까 슈퍼하고 여기에 내가 원하는 매개 변수들을 이렇게 넣어서 슈퍼 클래스의 생성자를 내가 명시적으로 호출을 해주거나, 만약에 그렇지 않을 경우, 그러니까 내가 이 슈퍼를 통해서 명시적으로 호출을 해주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 이 시스템이 지 마음대로 자동으로
슈퍼 클래스의 생성자를 지 마음대로 호출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도 역시 얘는 자동 말하자면 일종의 공짜 서비스이기 때문에 얘한테 우리가 많은 걸 기대할 수는 없고 얘는 슈퍼 클래스의 노 파라미터 생성자를 자동으로 호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예에서 내가 이 노트북 클래스의 생성자 안에서 컴퓨터 클래스의 생성자를 호출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여기 슈퍼 이런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호출해주지 않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지 맘대로 자동으로 이 컴퓨터 클래스의 생성자를 호출하게 되는데 단 그때 호출하는 생성자는 노 파라미터 생성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매개 변수가 없는 생성자를 지 맘대로 호출을 해버린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문제가 생기겠죠. 어떤 문제죠? 컴퓨터 클래스에는 노 파라미터 생성자가 없다라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여기 노 파라미터 생성자가 없죠. 이 매개 변수를 5개를 받는 생성자밖에 없죠. 매개 변수를 받지 않는 생성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노트북 클래스의 생성자에서 지 맘대로 자동으로 컴퓨터 클래스의 노 파라미터 생성자를 호출해 버리기 때문에 존재하지 않는 생성자를 호출하는 거니까 당연히 오류겠죠. 그래서 이 오류 메시지가 잘 읽어보면 이제 슈퍼 컨스트럭터, 즉 그 슈퍼 클래스의 생성자인데 어떤 생성자냐면 그냥 컴퓨터 괄호 열고 닫았습니다. 컴퓨터 괄호 열고 닫았다는 얘기는 즉 괄호 안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노 파라미터 생성자라는 거죠. 그거를 호출을 하는데 걔가 undefined다.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오류다 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우리가 얘를 이렇게 커멘트 처리를 그러니까 얘를 지우면 이 노트북 클래스에 오류가 없어졌죠. 이제 왜 이렇게 되는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생성자를 지우는 순간 이 컴퓨터 클래스에는 생성자가 없죠. 그런데 생성자가 없으면 자바가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지 마음대로 자동으로 노 파라미터 생성자를 만든다고 했죠. 그러니까 생성자가 없으면 사실은 노 파라미터 생성자가 하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노 파라미터 생성자를 호출을 하니까 이제 문제가 없죠. 왜냐하면 있으니까. 그런데 이 생성자를 내가 살리는 순간 자바는 더 이상 자동으로 컴퓨터 클래스의 노 파라미터 생성자를 만들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컴퓨터 클래스는 노 파라미터 생성자가 없게 되고 그런데 없는 노 파라미터 생성자를 호출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것이 여러분이 이제 정확하게 기억하고 이해해야 될 상속과 생성자와 관련된 규칙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럼 이 경우에 어쨌거나 내가 해주든 내가 안 해주면 강제로든 컴퓨터 클래스의 생성자가 어차피 여기에서 호출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것도 안 해주게 되면 노 파라미터 생성자가 호출되어서 오류가 되니까 여기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은 이제 하나밖에 없죠. 그러니까 실제로 컴퓨터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생성자를 예를 들면 이제 좋은 방법은 아니지만 없어서 지금 문제니까 내가 하나 이렇게 만들어주면 물론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지금 컴퓨터 클래스가 노 파라미터 생성자가 없기 때문에 이 노트북 클래스의 생성자에서 오류가 생긴 거니까 없으면 만들어주면 되죠. 이렇게. 그러니까 시스템이 자동으로 만들어주지 않으면 그냥 내가 이렇게 만들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문제를 해결할 수는 있지만 이것은 그렇게 좋은 해결 방법은 아니죠. 왜냐하면 이 생성자는 좀 뜬금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생성자를 쓸 일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더 좋은 해결 방법은 여기에서 내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슈퍼 클래스의 생성자를 내가 명시적으로 이렇게 그런데 슈퍼 클래스의 생성자는 매개 변수를 5개 받는 생성자밖에는 물론 없기 때문에 매개 변수 5개를 이렇게 매개 변수로 주고 이렇게 명시적으로 슈퍼 클래스의 생성자를 호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이렇게 슈퍼 클래스의 생성자를 호출할 때 이렇게 슈퍼하고 괄호 열고 이렇게 하게 되면 얘가 나의 슈퍼 클래스의 매개 변수 5개를 받는 생성자를 호출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게 바로 물론 얘죠. 그러면 얘는 자기가 받은 매개 변수들을 이 5개의 데이터 멤버에
어사인을 하니까 실제로는 그게 요 일이죠. 그러니까 요거랑 똑같은 일이죠. 그러니까 요 일을 여기에서 다시 해줄 필요는 없겠죠. 왜냐하면 얘가 하는 일이 똑같은 일이니까. 그래서 그냥 이렇게. 그래서 이것이 이제 좀 더 제대로 된 서브클래스의 생성자입니다. 이렇게 하더라도 물론 실행 결과는 똑같겠죠. 자, 그래서 이것이 이제 제가 이렇게 학생들을 관찰해 보면 이 상속과 관련되어서 이제 자바 문법을 배울 때 학생들이 가장 자주 흔하게 하는 실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딱 지금 얘기한 그런 상황입니다. 슈퍼 클래스에 노 파라미터 생성자가 없는데 서브 클래스의 생성자에서 슈퍼 클래스의 생성자를 이 슈퍼 키워드로 명시적으로 호출을 안 해주는 경우, 그렇게 되면 문제가 생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번 수업은 일단 여기에서 잠시 끊고 가겠습니다.